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집회가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돼 있고, 뭐 심지어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이제 금지돼 있고,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떨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서도 아스팔트에서 꿋꿋이 싸워가는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그 잘못 듣는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2입니다. 조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다들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요새 아스팔트 분위기 어때요? 심각하죠? 일단 분위기가 안 살죠. 안 살지? 네, 분위기가 안 살고 그러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고 녹음을 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무한 반복.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음 측정을 이렇게 해갖고 좀 나온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이동했다가 딴 데 갔다가 또 오면 되거든요. 네, 현장 녹음 무한 반복. 네, 차량 세워놓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관님들이 그래도 몇 년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인연을 쌓았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 거기 또 이제 제가 그 또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적당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민심은 굉장히 많이 돌아섰거든. 그럼요. 문재인 욕 엄청 하고 얘들이 나라 다 망해 먹으려고 작정한 놈들이다. 그 욕은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표출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조직화돼야 되는데 네. 이 표출 조직화가 얼어붙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에 지쳐 있고 또 겁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뚫어가야 되나. 뭐 이제 우리 고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뭐 표현을 빌자면 좀 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심 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겪어보면 그냥 우리들 개인의 넋두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쌓을 것인지를 하자니 지금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주필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가슴 아리만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그 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갖고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 세금 종부세 내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변호사를 정말 잘 싸우는 변호사 그 우파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로 보고 하겠죠. 이 세뇌 탈출도 보고 있고 이분들과 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구심점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이 진영이라는 게. 근데 그분들은 뭐든지 낯을 그냥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우리가 각주에서 낼 것이고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걸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체도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필님이 임무가 좀 막중하죠. 글쎄 저는 이제 뭐 저한테도 그런 연락 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응은 해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런 종류의 싸움은 제가 저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눈앞에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싸움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단순히 이해관계의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보면 지금 이 아스팔트뿐 아니라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말이 상황,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싸움이 필요 없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든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그런 싸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다 쫓아다니면서 다 조직화하는 건 불가능하죠. 예, 그거는 제가 감당이 안 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떠한 이 울분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담아가지고 이걸 밖으로 드러내게끔 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지금 누가 총대를 먼저 메고 자 여러분 내가 총대를 맬 테니까 우리 광화문 광장을 메워봅시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했으면 아마 모이는 날 저는 구속될걸요. 아무튼 생각이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일단 네.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 저기 부정선거에 대해서 벌써 지지난주가 되네요.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 부정선거 지금
그 대법원 저 판결 혹은 움직임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대법원 판사 재판관들도 최대한 미루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번 12월 14일 날 서버 검증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쉽게 말해서 피고가 되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구리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검증하겠다. 그리고 박종현 변호사가 그게 서버가 아니라 저기 전자개표기. 예. 그걸 하겠다. 그랬더니 박종현 변호사가 아니 이거 왜 지네들 마음대로 정해? 왜 그게 지금 연수구에 있는 걸 검증해야 되는데 왜 구리 걸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서버 검증 2, 3일 남겨놓고 그 대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군포 물류단지에 있는 걸 랜덤으로 5개를 그러면 갖고 와 했더니 그날부터 얘네들이 안 하던 야근을 새벽 늦게까지 물류센터 가서 뭐그 구린 게 많아. 네. 구린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좀 그 5박 6일 동안 이 서초동에서 텐트 쳐놓고 좀 세게 네, 붙었죠. 저희가 그때? 저게 하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희가 그때 양산 5박 6일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하룻밤 자고 또 이때 이제 천막을 치고 여기서 잠을 잤는데요. 네네. 아, 저도 나이 먹어가나 보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겨울에 힘들지. 네, 힘들어요. 겨울에 따블로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예, 번째는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판사들이 그래도 이걸 보기를 바랬고 이건 이 지금 뭐- 대법원 건너편이죠.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서초 그러니까 여기 서초역. 예 서초역인데 서울 변호사 협회 그 앞에 있는 건물. 전국 빌딩 거 네. 들어가는데. 네네. 아.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대법원 건너편쯤 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구나. 아까 예, 거기구나. 그 사거리입니다. 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재판관들에게 그래도 그 남아있는 양심 한번 뜨끔하게끔 두 번째는 젊은 변호사들 용기 내라고 그래도 이제 뭐 저보다 손 아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형 노릇 한번 아니 그러니까 손 윗사람 한번 노릇해 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집회를 못 하다 보니 지금 이게 사유로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기대치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침체기가 돼 있다. 소강 상태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좀 뭔가 동기부여를 좀 시켜주고 싶었어요. 네, 이 예, 세 예. 가지 이유로 저희가 이 천막을 뭐 쳤었는데 그래도 뭐 유승수 변호사나 아침에 이제 가면서 출퇴근하면서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야 몸은 힘들어도 하기 네. 잘했다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월요일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에 그대로 떼서 중앙 예. 선관위에다가 깔아버렸어. 아침 7시에. 예. 아침 7시에 깔았는데 그때 그 중앙 선관위 했을 때도 출근하면서 애들이 보면서 아 이것도 뭐지? 이러길 바랬고 8시부터 12시 20분까지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 고성방가를. 네. 예. 아마 미칠 하여간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 니들 장난하냐?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토본에서 12시부터 이제 집회를 또 이제 본인들이 해야 돼서 예. 저희는 빠져서 다른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삼거리에서 예. 계속 켜놓고 그래서 들어가는 일단 뭐 예. 거기 참여하는 그들에게 좀 부담감 좀 가지라고 저희가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니네들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뭐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 전체가 붙고 조중동 전체가 붙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부정선거 파이팅에 관해서 뭐 거의 문둥이 취급을 해버리잖아. 네네.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할까 이게 싸울 줄도 모르고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원칙도 없고 자기들 비즈니스인데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이 또 조중동도 그렇고 또 뭐 하태경이 같은 자는 이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너 당 나가라 민경욱 네. 보고 이게 그 참 기가 찰 일인데 그러면 이 싸움은 결국 지는 싸움이에요. 네. 근데 지는 싸움 안 할 거냐 이거지. 해야지. 하늘까지 해야죠. 네, 지는 싸움에서 기록을 남겨두고 네.
마킹을 해둬야 된다고. 이게 문제였었어. 특히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민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더 뒤집어 엎어가지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부정선거 이슈가 한국에서도 달라져요. 네. 그럼 트럼프가 만약에 1월 20일 날 집권을 못해서 바이든이 집권한다. 그러면 미국은 부정선거 둘러싸고 저기는 제대로 싸움 붙거든.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 4년 못 갈 거라고 봐요. 저기 혁명이 일어나요. 미국. 네. 전 혁명각이야. 그렇게 되길.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아니 그냥 백신만 계산해도 그래요. 뭐냐면 미국이 내년 3월 말이면은 그 집단 면역력을 획득해서 코로나를 졸업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스피드면. 그러면은 3월 말이 지나면 4월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트럼프 유세 때 모인 사람들의 10배. 유세 때 시골의 조그만 마을 인근에 있는 조그만 비행장에서 모였을 때 4만 5만 모이거든요. 그거 10배 40만 5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40만 50만이에요. 그러면 유세 때 그 모였을 때 보안 요원이 들어갈 때 체크해요. 그리고 당 소속도 묻고 다 물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4만 5만이었거든 유세 때. 네. 3만에서 뭐 4만 이런데 그거에 10배면 실제 숫자로 20만에서 50만씩 모여보라고. 그럼 그게 우리 눈에는 200만으로 보이는 숫자 아니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잘 좀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면 광화문 문에서 서울역까지 꽉 채우면 그게 20만쯤 되거든요. 네. 입추의 여지 없이 네, 채우면.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차면 그걸 100만이라고 부르잖아. 네. 그래서 20만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꽉 차도.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부터 쭉 태평로 타고 내려와서 시청 앞 꽉 채우고 쫙 타고 내려가서 남대문까지 채우고 또 쫙 타고 내려서 서울역 광장까지 채우면 그게 한 20만 돼.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네트로 따지면. 예, 아주 네. 냉정하게 따지면.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혁명각으로 가는 거거든. 트럼프 안 되면 혁명각이라고.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부정선거는 최대 이슈가 돼요. 미국에서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잘 염두에 두고 우리 싸움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가 미군 부대 앞에 가서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대형 현수막을 이제 뭐 험프리스나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캠퍼워커 가가지고 대형 현수막 걸어놓고 거기에 우리 지키고 있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항상 이걸 하잖아요. 이 모습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당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 욕심인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면 분명히 이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네, 아니 안 돼도 불거져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네,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이제 재선이 되는 것과 함께 이제 제대로 까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로 부정선거와 일맥상통할 거라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 문재인을 골로 보내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문재인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리가 한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노인네들 몇 명이서 떠들던 사회로 부정선거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꼭 된다고 뭐 이렇게 뭐 확신 있게 얘기 못 해요. 지금 너무 싸움이 어려워서 트럼프 이 미국 부정선거 싸움이 이런 유튜버들 중에는 뭐 트럼프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이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선의 부정 문제로 우리 사이로 부정선거가 부각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돼야 그게 부정선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정선거, 요즘 같은 세상 부정선거 어디 있어? 부정선거의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반대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돼야 부정선거냐는 거죠. 어디까지가 돼야.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나 가정법으로 네. 얘기할게요. 나 재판 중이니까. 부정했었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저기 어디죠? 저기 사전투표가 끝난 날이 며칠이죠? 11일인가? 15일이 본투표죠. 그러면 14일이 화요일, 13일이 월요일, 12일이 일요일 아니에요. 15일이 수요일이었거든. 네네. 그러면 11일이 토요일, 10일이 금요일이야. 그러면 사전투표가 끝날 때 10월 10일, 11일 날 서버가 그게 중국 그 인민해방군 공산당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에 의해서 네. 알려져 있는 화웨이의 방화벽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 서버에서 투표한 걸로 조작을 하죠. 네. 예? 근데 그때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총수를 조작해요. 선거구별로. 그러니까 투표소별로 숫자만 업을 해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숫자만 네. 업을 네. 해놔. 그때는. 숫자만 업을 해놓고 15일 날 본투표가 끝나잖아. 네. 응? 본투표가 끝나죠? 네. 15일 날. 그러면은 15일 날 그리고 나서 이 숫자 업한 그 숫자만큼의 투표용지를 그 투표소의 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11일과 15일 사이에. 네네. 그자. 그런데 아직도 그게 누군지는 안 정해졌어. 네. 숫자랑 투표지만 들어간 거야. 누군지는 언제 정해지냐? 15일 날 본투표 끝나면 오후 뭐 6시인가 8시에 본투표 끝났잖아. 네. 그러면 투표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거기서 뽑아가지고 투표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11일 날 집어넣고, 그러니까 수치, 네. 그것도 각 투표소별로. 현물 투표지는 11일과 15일 사이에 저기 어디야, 저기 투표함에 집어넣고, 네네. 그 다음에 누가 투표했는가의 기록은 15일 날 바꾼다고. 그러면 완전 범죄 비슷하게 돼요.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은 만약에 됐으면 만약에 곤란하지. 그러면 완전 범죄. 그러니까 네. 내가 불순한 중국 간첩 같은 자고 내가 선관위를 침투할 수 있는 자라면 난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그래서 그 포인트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해보세요라고 민경호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포인트를 검증하려면 선거그룹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를 민 의원이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포인트 검증을 못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선거구에 2,000명을 모아가지고 네. 투표 안 한 사람 1,000명을 모아서 내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해 주세요. 라고 내 정보 확인. 그러니까 네. 남의 정보 공개도 아니야. 네네. 내 정보 확인으로 프레스를 가했으면 어떨까? 난 그렇게 가시라 그랬거든. 말 되네. 그래서 난 투표 안 근데- 했는데 내가 투표한 걸로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지금 바이든도 그 문제 아니야. 1,100만 명이 투표한 기록이 없는 거 아니야. 표가 네. 투표자 데이터보다 1,200만 표가 더 많은 거 아니야. 표가 물리적 표가. 근데 그러니까 투표지를 쓸어 넣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투표지를 쓸어 놓고 나서 서버를 건드렸을 거라고. 네. 우리는 중앙 서버에서 관리가 되니까. 그러면은 서버 상엔 투표한 걸로 돼 있는데 본인은 투표를 안 했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면. 있다면. 네. 여러분 그 경우가 제일 완전 범죄에 가까운 경우거든. 내가 중국 간첩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문재인을 밀어줘야겠다. 민주당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뒤에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주 불순한 집단이고 그 집단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중앙선관위도 장악하고 있다고 실물 레벨에서 그렇게 내가 설정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한다고요. 일단 사전투표자 수는 일단 때려요. 11일 날. 그 다음에 그러면 수를 때릴 때 각 그 투표소별로 투표한 사람 숫자를 올리는 거거든. 그 투표소별로 함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함을 타겟팅을 해서
11일과 15일 사이에 표를 집어넣어. 아직 누구라고는 안 정했어. 근데 이게 서버랑 맞춰야 되거든. 네. 서버랑은 언제 맞추냐? 15일 날 네. 본투표 끝나고 나서 투표 안 한 사람들 중에 그 투표소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골라가지고 그 지역에 네네. 골라가지고 한다고. 바빴겠네. 바쁘죠. 예,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하면 완전 했다면, 범죄에 가까워져요. 예, 열심히 바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이거를 바쁘겠네. 공명선거 지원단 할 때까지는 4월 15일까지는 제가 싸움의 일선에 있었는데 그 다음엔 이해 당사자들이 싸워야 되잖아. 네, 또 변호인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한 발 뒤에 물러서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싸움을 좀 더 제대로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전국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위주로 뭐 움직였긴 했지만 그렇게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또 그 5박 6일간을 그 감시하겠다고 그 24시간 지키고 있었던 지금 아니 그게 우리- 이제 예. 그게 이제 우리 또 조직의 모태가 됐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몇천 명이 또 엮여서 또 한번 움직인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 살아나죠. 다시 코로나 하면서. 그 다음번에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5박 6일 집중 시위고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저희가 그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뭐 내가 정의로워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걸 그렇게 전 아주 간단했었거든요. 제가 이게 부정성에 관심을 가진 게 지역구 의원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비례정당은 미래통합당을 찍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씩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게 이제 촉발이 됐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고 나서야 어쨌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럽니다. 아니 과거에도 QR코드 사용했었잖아. 근데 왜 지금 그러면 QR코드 사용한 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고치도록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 네. 그게 고쳐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그 법 해석에 있어서 텍스처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리스트는 뭐냐면 문언, 그러니까 글문자, 말씀언자, 네. 문헌적 해석인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2010년, 11년, 12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면서 거기다 대고 바코드 가로치고 막대 네, 모양의 기호로 만들어진 그래프, 뭐 막대 모양의 뭐 기호 가로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2년 그 사람들의 문헌적 의미는 뭐냐 이거지. 네. 바코드예요. 그래서 2018년도 그 지방선거 때 저희가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잖아요. 저희가 이게 일반 대중도 보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도 지방선거 할 때 왜 바코드 안 쓰고 QR코드 쓰냐고 우리가 카드 뉴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막대 모양의 기호 여기서 막대란 이 단어를 빼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네들도 그 문제를 좀 이상해. 아무튼 인식하고 뭐 있었던 거죠. QR 고집하는 게 이상해요. 이게 네. 이제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사전투표지라 그러면 본투표지는 여기에 이쪽에 이만큼의 일련 번호가 표현되죠. 여기가 이만큼이. 그래서 본투표지는 여기를 투표지 줄 때 이렇게 찢고서 주죠. 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그 투표관리관 서명만 있는 거고 투표관리관 표시만 있죠. 투표소 표시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일련 번호는 이제 말하자면은 저거잖아. 그 사람이 식별되니까 이건 투표지로부터 찢어낸다고 교부할 때. 이 법에 의하면 사전투표지나 우편투표지 이 법에 의하면은 법의 문헌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도소 같은 데서 할 때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교도소 같은 데는 정식으로 투표 관리하는 데가 아니니까 이걸 절취하지 않고 통째로 해서 보내면 그걸 뭐 선관이나 개표할 때 절취하는 모양이야.
자,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을 수 있다로 돼 있으면 일련 번호가 절취부로 올라가 있는 거 마저 틀려.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는 네, 거지. 네. 선관위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가 표시되고 다른 번호부가 표시되는 두 개 지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이 통째로 아예 절취선이 없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요, 얘들. 그래서 그래 놓고 나서 QR을 쓰는 거야. 왜냐하면 통째로 가면 일련 번호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러면 개인 식별되니까 QR로 감추겠다 이거야. 걔들 논리가 그거예요. 아니 바코드 쓰면서 법대로 바코드 쓰면서 일련 번호 절취부를 이렇게 두면 식별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될 수 있는 건 절취부에 네. 남고 식별이 안 되는 것만 몸통부에 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법에 문헌적으로 해석하면 그 소리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해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대법원. 이게 우리나라 선관위가 웃기는 게요. 법원이 관리하잖아. 네네. 그거 방치하고 있는 당신들 판사는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대법원 판사는 뭐며 그 각 지역의 선관위 위원장 그게 또 지법의 부장판사 네. 뭐 이래요. 힘께나 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이 망가져 있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훗날 우리가 힘을 키워서 아니 다른 누구한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 묻는 시도를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힘을 키워서 권력을 잡는 걸 권력을 잡은 자들이 못 가불게 만들어야 돼요. 예, 아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민이 권력을 잡은 자들 위에 서야 돼요. 네.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정치인과 조중동을 우리의 부하로 거느려야 돼요. 자유시민이.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 가끔 얘기를 하죠. 그 정치인들 보기를 공무원 보기를 뭐처럼 보라고. 모처럼이 아니라 저거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저거 말랑말랑하게 좀 군기 잡아서 써먹겠는데 쟤는 못 써먹으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견적을 낼 수 있어요. 아니 주호영이는 못 써먹을 것 같아.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 근데 근데 제가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거기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지역구에 가서 김종인은 사무실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사무실이.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양산 갔다가 그 주호영 원내대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지역구 사무실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직국자 그 책임자 네. 그분을 참 잘 뒀더라고요. 한번 보죠. 주호영 간 거. 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여기가 대구 어디지? 만촌역, 만촌동. 예. 그날 우리가 이제 밀양 갔다가 그 양산 갔다 밀양 갔다 여기는 이제 가가지고 부랴부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 대형 현수막이 저게 시각적인 게 상당히 커요. 저게. 예. 네. 예, 여기 가서 김종인 너 빨리 출당시켜라 이 소리네 네네. 주호영한테.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주호영은 정신 딴 데가 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이 깊게 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하수인이라고 보는데 완전히. 네. 그래서 지금 뭐 며칠 전 기사에 보면 이제 뭐 김종인이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이거는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김종인이가 그거 내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이제 그 뭐 초안을 보고 뭐 이런 행동을 하고 거리를 두는 행위가 집토끼를 생각해서 나는 그래서 김종인이는 트랙이다. 나는 김종인이는 아주 시건방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